안녕하세요. 암 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동물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각종 병을 고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물질 산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부터 부탁드립니다. 산소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산소가 없이는 다세포 생명체, 탄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산소 공급이 몇 번만 끊어져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암 환자들에게 원만한 산소 공급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산소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잠시 30억 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의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세포 생명체가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는 뜨겁고 습하며 산소는 없을 것이고 반면에 수증기를 비롯한 메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로 가득해서 생명체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닷물은 뜨겁고 하지만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바닷물이 자연 정화되고 식어가면서 바다에는 생명체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연은 바다가 생명체로 분배하기 시작하니까 바다의 생명체를 육지로 내보내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산소가 없는 육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는 산소가 없이도 살 수 있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자외선의 지장도 받지 않고 오히려 태양광의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탄수화물로 변형시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덕분에 육지는 각종 수많은 식물종으로 더듬게 됩니다. 이때 생명체 발전 초기에 나타난 하나의 효소가 또 생존과 관련된 독특한 물질 아스코르빈산을 만들어내죠. 생명체가 유지되고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스코르빈산 물질은 필수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이렇게 수십억 년 전에 육지에서 생존을 시작한 식물들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강합성이 식물이 발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결과 근 10억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면서 대기의 화학 조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 함량 증가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산소는 대기 상류층에서 태양광에 의해 오존이라는 활성화된 행체로 변형되는데 이 오존층은 태양광으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자외선을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대기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아스코르빈산 없이는 생활할 수 있는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명체만이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대기를 인간과 동물과 같은 다세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대기를 생명의 근원인 산소 공급처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대기의 산소 증가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태양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외선을 막지 못하면 역시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치명적인 자외선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하는 오존층을 식물들이 엄청난 산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스코르빈산이 만들어지고 대기가 산소로 바뀌고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인간과 동물을 비롯한 각종 다세포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30년에 걸쳐서 각종 병을 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허리 목 디스크가 발병되고 폐기종이 오고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삽입했고 그러다가 암이 걸려서 직장 100% 제거하고 대장 일부 제거, 간 60% 제거, 간에 붙던 한쪽 담도를 잘라내서 옆 담도에 연결시키고 연결시킨 담도가 막혀서 옆구리에 배관을 꽂고 담적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다가 대동 링파절하고 간으로 또다시 1년 후에 재발이 됐죠. 그 후에 수술도 안 되고 항암은 안 되는 것이니까 저만의 5대 요법으로 단 4개월 만에 암을 거치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암을 이겨내고 각종봉을 거치면서 약 30년간의 투병 생활을 사실은 한 것이죠. 지금에 와서 되짚어 보니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산소의 기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폐기종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호흡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산소가 부족하면은 항상 압박감을 받습니다. 환자들이 위급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응급조치를 해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을 하는 이유는 산소 공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죠. 심장의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한 위급 환자가 병원에 가면 산소 호흡기부터 꼽지 않습니까? 역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함이죠. 제가 폐기종이 있는 상태에서 암이 걸리고 수술을 받고 난 후 저도 호흡이 힘들어서 역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기도 했어요. 퇴원을 한 후 저희 집이 평촌인데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숨쉬기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역시 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해서 신진도를 거쳐서 이제 그 김천시 부왕면 해인리 삼도문 밑에 정말 첩첩산중이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숨쉬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산소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 겁니다. 처음 삼도봉 등산할 때는 뭐 걸음도 그렇게 못 걸었으니까 이래 걸어가다 보면 힘이 드니까 올라갈 때 힘이 드는 것보다도 숨이 차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서 수십 번씩 쉬다가 올라가다가 쉬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반복을 했죠. 뭐 숨은 턱 밑같이 올라오니까 자연히 호흡을 크게 하게 되죠. 후 이렇게 숨을 쉬니까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폐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폐기종을 완전히 고치고 마라톤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산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또 이제 항암을 제가 6번 초기에 했었는데 그 항암을 하고 난데 그 후유증이 뭔가 하면은 기억력이 사라졌어요. 기억력이 사라져서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다. 이름을. 친구들도 간혹 이렇게 만나면 저 친구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기억이.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뭘 하겠다고 좀 이따가 뭘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놓고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로 건망증이죠. 건망증. 그것이 이제 치매가 되고 알츠하이머가 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뇌 세포가 완전히 다 손상을 입었구나. 내가 만약에 암을 고친다 그래도 이 세포 손상이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노후 생활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서울에 삼성병원하고 서울대병원 두 군데 제가 다녔으니까 진료를 하러 오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연 때문에. 산소 부족이죠, 산소 부족. 집사람은 뭣도 모르고 자꾸 더 있다 가라 그러는데 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숨이 차서. 저뿐만 아니고 저하고 같이 있었던 그 이문경 씨, 선배님도 그랬죠. 둘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시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은 우리는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 부랴부랴 시골로 내려오죠. 또 산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물론 산소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아예 탄생도 안 되고 아스코르 빈산이 없어도 생명 자체가 탄생이 안 되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음식물을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그게 발전소니까.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이 산소예요, 산소. 산소가 없이는 에너지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소의 역할은 그 정도로 중요한데 또 후유증이 또 있죠. 어떤 후유증이냐? 그 선배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만 있으니까 심심하면 이제 장기도 뜨고 바둑도 뜹니다. 근데 그 선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알을 손에 들고 있으면 놓쳐요, 놓쳐. 이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없고 뭐 이렇게 이런 후유증이 있어서 야, 이것이 회복이 되겠나라고 진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건을 들다가 못 떨어뜨리는 거는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어깨 통증, 뭐 손발 저리는 것은 기본이고 뭐 냉수를 못 마시는 것도 기본이고 뭐 고춧가루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매운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산소를 많이 흡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뒤늦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몸이 좀 좋아지고 난 다음부터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항상 그러긴 했죠. 옛날에는 냉수를 못 마셨지만 지금은 냉수를 뭐 마음껏 마십니다.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서 큰 잔으로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마시면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제 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또 하루 시작된다. 내가 냉수를 마시니까 너희들도 정신 바로 차리고 힘을 내자 같이.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살면 너희들도 사는 거 아니냐. 우리 같이 힘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냉수를 마십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하면은 항상 제가 운동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땀을 땀뿍 흘리라 그랬어요. 땀을 흘리는 이유는 노폐물을 내보내주기도 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산소 흡입이 산소 흡입. 그래서 가쁜 숨을 내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산소를 많이 흡입하게 되죠. 그 들어오는 산소가 우리 몸의 암도 고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도 건강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져야지 에너지를 잘 만들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 또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또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또 배변 활동이 원만해지는 거고, 응? 배변 활동이 좋아야 또 뭐 면역 치료도 또 잘 하게 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삼도봉에서 1년 정도 생활했고, 원도로 된 팔공산에서 4년 생활했고, 또 팔공산에서 원도로 되면서 퇴원해서 또 팔공산에 몇 개월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죠. 제가 올라온 이유는 이제 뭐 많은 한어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려고 사실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느닷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코로나가 1년 이상 가다 보니까 강의를 전혀 할 수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고 공기 안 좋은 데서 1년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더 있다가는 이거 참 내 건강이 안 좋아지겠구나. 스트레스는 받죠. 산소량은 적죠.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계획도 차질이 생기고 본의 아니게 모든 것이 제한이 되니까 저는 사실 누차 이야기지만은 이 코로나 같은 거는 걱정은 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가 저한테 자만은 아닙니다, 사실. 면역력이 있으면은 코로나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고, 비타민 주사 맞고 MSM 비타민C 양을 늘리면은
또 그 면역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다 그 정식해서 나와서 하기도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도 나이가 많은데 뭐 이거 어떡하겠나, 이거 뭐 고지대에 가면은 또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00고지나 800고지 정도 되는 데 가서 그냥 운동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또 혼자 살아야 되니까 물론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은, 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즘은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언더로댐 요양병원에 제일 먼저 이제 그러니까 5년이 넘었죠. 이제는 그때 입원을 딱 하니까 저들 방에 룸에 6명이 있었어요. 환자가 6명.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죠. 그 5층에서 환자가 한 5층만 한 7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남자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저하고는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랐는가 하면은, 이분들은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창문을 혹시 사고가 생길까봐 밑에서 이렇게 여는 거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잘 안 통하게 돼 있죠. 일반 이런 창문이 아니고. 그 창문마저도 꼭 닫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들 이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환자들은 몸에 체온이 올라가야 암세포가 힘을 못 쓴다 그러면서 온통 뭐 다리도 들들 감아놓고 뭐 팔도 들들 감아놓고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저도 물론 그때는 막 발목도 시리고 뭐 팔도 시리고 해서 여름에 반팔도 못 입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그런데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기가 좋고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꼭 닫아 놓으면은 전혀 환기가 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5층에만 환자들이 그래 한 70명 있으니까 그래 전부 다 창문 다 닫아 놓으면은 이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문가에 자리를 딱 했죠. 자리를 하고는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환자들이 좀 불만을 하죠. 겨울에 춥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그 환자들 뭐 병원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커튼이 이렇게 칸막이마다 다 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칸막이 쳐고 주무세요. 전부 다 칸막이 쳐고 자는 거예요. 자고 저는 이제 칸막이 안 쳐고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바람이 세게 불거나 아주 춥거나 이러면은 이제 창문을 닫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했어요. 그 이제 온도를 높이는 것은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온도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체온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 공급. 그런데 산소 공급을 막으면서 온도를 높인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 제가 폐기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은, 담배 연기가 오면은 지금도 옅은 가래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산중에서 생활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제일 좋은 것은 등산이죠, 등산. 땀도 흘리고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뭐 숨이 차니까 산소도 많이 흡입하고 이렇게 해서 등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라톤도 좋은데, 환자들이 마라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힘이 없는데.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젊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충분히 마라톤을 할 수 있으니까 마라톤을 해서 숨이 가쁠 때 산소 호흡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대부분 뭐 산중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여럿이서 뭐 어울려서 뭐 환자들은 인간은 뭐 사회성 동물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럿이 생활하면은 좋죠.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근데 대부분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집에 있을 때는 밀폐된 공간은 정말 안 좋습니다.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실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세요. 또 요즘 저는 뭐 이 식물을 키우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집에 식물들 많이 키우세요. 식물들 많이 키우면은 이 식물들은 항상 그 산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배출하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로즈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관상에도 좋지만 밤에 산소를 많이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물들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지간 그 산소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밤에 주무시는 게 사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서울로 와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야, 밤에 별로 안 좋다, 잠자는 환경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산에 있을 때는 항상 좋았어요. 좋았는데 여기 와서는 밤에 잘 때 항상 답답합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환경이 되면 좋지만 환경이 안 되면은 그 식물이라도 많이 키우고 환기라도 잘 하면서 충분한 산소를 흡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병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 코로나가 빨리 잘 돼서 이거 뭐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